과학자들이 풀어낸 듯 보이는 우주 신호의 신비. 1월 초에 캐나다의 혁명적인 천체 망원경은 깊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보내는 13개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우주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하지만 먼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면에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올해 초 신나는 뉴스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13개의 고속 전파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에 대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13개의 전파 폭발 중 하나가 아주 독특하게 반복되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 1.5광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신호의 근원이 어디인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리한 섬광에 대해 밝히려는 이론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고속전파 폭발 자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우주의 가장 기이한 현상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전파의 파동으로서 멀고 먼 은하수의 밖, 우리의 은하계에서 시작합니다. 각 폭발의 지속시간은 1mC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파 폭발은 2007년에 감지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파크스 전파 망원경의 보관 데이터를 검토한 천문학자들은 이토록 멀리서부터 온 무언가를 발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자기와 중성자 별인 펄서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대신 완전히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2001년에 기록된 고속 전파 폭발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천문학자들은 호주 동쪽에 있는 파크스 망원경에 보관된 자료를 바탕으로 6가지 이상 전파 신호의 근원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의 폭발이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망원경에 보관된 자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고속 전파 폭발을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이는 호주의 파크스 천문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매일 수천 개 이상의 섬광이 나타나지만 그중 소수만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8월 차임 망원경의 건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캐나다 수소 강도 매핑 실험을 줄인 것입니다. 네, 그냥 차임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네요. 이 혁명적인 망원경은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있는 도미니언 전파 천문 관찰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차임 망원경은 가동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망원경은 우주의 가장 풍부한 화학물질인 수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매핑 과정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높이는 암흑 에너지를 과학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롭고도 비범한 이 장치는 고정된 4개의 91.5m짜리 반원통형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가시의 하늘을 매일 24시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400MHz에서 800MHz까지 확장된 주파수 범위와 약 200제곱도 이상의 아주 넓은 시야를 자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차임 망원경이 고속전파 폭발을 감지하는 유일무이한 망원경이 된 이유입니다. 이 엄청난 장치가 최근 새로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망원경이 하루에 12개 이상의 전파 폭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치의 엄청난 규모와 하늘의 광대한 영역을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곧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한 신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천문학자들은 아마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차임 망원경이 감지한 13개의 새로운 광속 전파 폭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흥미롭게도 이 전파의 주파수는 지금까지 감지된 신호 중 가장 낮습니다. 동시에 이 신호들은 이전에 발견된 것들보다는 더 밝았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팀은 낮은 주파수는 신호의 근원이 위치한 곳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고속전파 폭발은 다른 광선들보다 더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며 지구를 향해 오던 중 플라즈마나 뜨거운 가스를 지날 경우 신호에 변화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개의 신호는 아마 폭발이 시작되었던 은하의 난기류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블랙홀 근처나 고밀도의 초신성 잔해 근처 같은 곳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새로운 신호 중 하나와 연결된 다른 수수께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고속전파 폭발의 구조는 아주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이전에 관찰한 유일한 반복 신호 FRB 121102와 비슷합니다. 반면에 새로운 반복 신호는 이전 것보다 조금 더 밝죠. 아마 거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1.5광년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차임과 다른 전파 망원경의 도움으로 신호가 오는 하늘의 구역을 관찰하는 것 외에는 연구팀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단일 반복 전파 폭발이 다른 물질에서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차임 망원경이 새로운 폭발을 발견했을 때 망원경의 전 기능을 가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망원경이 모든 기능을 발휘할 시에 이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매우 상기된 이유입니다. 오늘날까지 천문학자들은 고속 전파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 몇 개의 가설이 있습니다. 두 별의 결합. 가능성 중 하나는 두 중성자 별의 충돌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 천문학자 쉬리하시 텐툴카 박사는 이것이 가장 그럴듯할 설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나리오는 단일 전파 신호만을 설명해 줍니다. 별들이 서로 부딪히면 충돌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반복되는 전파를 볼 수 없게 되지요. 반면에 최근 몇 년간 발견된 고속전파 폭발의 다수는 최근 단 한 번만 등장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계속 등장하는 이 반복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에 관한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블랙홀. 많은 천문학자들이 고속전파 폭발의 등장을 블랙홀의 역할에 연관시킨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고속전파 폭발이 중성자 별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갈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암흑 물질과 블랙홀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버전은 블랙홀이 무너질 때 고속전파 신호를 분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여러분이 전자석 파동이 독특한 패턴으로 전파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는 이들이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블랙홀처럼 거대 블랙홀 옆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중성자 별. 고속전파 폭발의 근원이 회전하는 중성자 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 역시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대학 조교수 제이슨 헤셀스는 이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는 이런 분출의 근원은 회전하는 중성자 별일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먼지와 가스를 빨아들이면서 자라나는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 환경이 바로 그 근원일 것입니다. 불행히도 과학자들은 어떤 물리학의 원리로 이렇게 활성화된 전파 폭발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블리자. 블리자는 회전하는 중성별로서 이는 스스로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 후에 새로운 블랙홀을 만듭니다. 이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고속전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일은 별이 소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은 단일 전파 신호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계 문명. 가장 빠른 전파 폭발의 원인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되는 신호는 어떤 사람들에겐 이것이 외계 문명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지구 밖 문명의 증거로 여깁니다. 동시에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 콜룸비아 대학 천문학자인 잉그리드 스테어스 박사는 굉장히 드문 가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신호들은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이들의 원천이 각각 다른 우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테어스 박사는 먼 곳에 있는 우주에는 몇 개의 외계 문명이 존재하며 서로 같은 종류의 신호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같은 신호를 가졌다 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겠죠. 때문에 그녀는 이 이론을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의견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영상을 공유한 후 밝은 면과 늘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